안녕하세요. 라임의 책다락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악몽을 꿨던 기억 있으세요? 꿈에 무덤이 나오는 것도 무서운데 그 무덤 안에서 소리까지 들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잠을 깨고 나서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라임의 역사 보따리 두 번째 이야기는 왕이 꾼 꿈으로 인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오른 김우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우왕은 숙종 때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인데요. 당파 싸움이 심하던 당시에도 청빈함을 잃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청렴결백했던 김우왕에게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자, 라임의 역사 보따리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의 숙종 때의 일이다. 산길을 걷던 숙종은 어디선가 웅성대는 소리에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소리는 더 가깝게 들렸고 마침내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는데 바로 작은 무덤 앞이었다. 웅성대는 소리는 그 작은 무덤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면서 숙종은 잠에서 깼다. 꿈이었다. 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기분 나쁜 꿈이 아닌가. 등 뒤에서 식은땀까지 났다. 며칠이 지나 다시 잠자리에 든 숙종은 어김없이 웅성대는 소리를 들었고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걸음을 재촉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역시 소리는 무덤 안에서 났다.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김우왕이 정승되게 하소서, 김우왕이 정승되게 하소서라는 말을 목이 쉰 듯한 노파가 반복하는 것이다. 다음날 숙종은 도승지를 불러 관료 중에 김우왕이라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도승지는 관료 중 김우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는 20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했다. 숙종은 한 명 한 명 김우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을 만나 소리가 나는 외딴 무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지만 하나같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상감사를 지내고 있는 김우왕을 기다리고 있다. 마침내 만난 김우왕. 숙종은 어김없이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한참을 생각하던 김우왕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전하, 소신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사온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는 시작됐다. 김우왕이 휘릉이라는 곳에서 능을 관리하던 시절 김우왕 밑에는 권시성을 가진 능참봉이 있었다. 그는 가진 재산은 넉넉했지만 불행히도 20여 년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쉰이 넘어서까지 자식 하나 없이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우왕은 능 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해 나무를 베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권참봉과 함께 부랴부랴 나가보았다. 나무를 벤 자를 보니 20살 남짓해 보이는 청년으로 행색이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나무를 벤 이유를 물으니 늙으신 어머니의 혼기가 찬 누이가 있는데 눈이 많이 와 나무를 벨 수도 없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나무를 베게 되었다는 딱한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 벌을 줘야 한다는 김우왕과 달리 권참봉은 김우왕에게 딱한 사정이니 한 번은 봐주자고 부탁을 했고 쌀을 살 돈까지 챙겨 돌려보냈다. 얼마 후 또다시 능을 침범해 나무를 베어가는 자를 잡은 사건이 일어났다. 나무를 벤 자를 잡아보니 얼마 전 풀어준 그 자였다. 노발대발하는 권참봉을 달래면서 그 청년에게 다시 나무를 벤 연유를 물으니
그때 주신 돈으로 쌀을 사서 지냈지만 며칠이 지나니 돈이 다시 떨어지고 노모와 누이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늙으신 어미와 제 누이는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다. 일단 청년을 옥에 가두고 김우왕은 밤새 고민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청년을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권찬봉이 비록 나이가 많다 하나 인품이 좋은 사람이고 청년의 누이 또한 혼기가 찼다 하니 둘이 연을 맺어주면 어떠냐는 것이다. 그리 된다면 양쪽 집안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청년은 다시 김우왕과 권찬봉을 찾아 자신의 어미가 누이와 권찬봉의 혼인을 허락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다. 그렇게 되어 두 사람의 혼례는 서둘러 이루어졌다. 그리고 권찬봉은 처가 식구들과 함께 안동으로 돌아갔고 김우왕 또한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흐르고 김우왕은 다시 안동부사가 되어 내려오게 되었다.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다. 소식이 끊겼던 권찬봉을 다시 만난 것이다. 권찬봉은 혼인을 한 후 아들을 둘이나 얻게 되었다며 집으로 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다음 날 권찬봉 댁을 찾아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잠을 이룬 새벽 집안을 산책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작은 별채였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보니 노파 한 명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들어보니 김우왕 정승되게 해주소서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섬뜩한 마음에 돌아서는데 권찬봉이 서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저분은 90이 넘으신 장모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모두 관찰사님의 덕분이라며 저녁마다 이렇게 축원을 드렸다고 한다. 그러던 중 더욱 늙고 정신까지 좋지 않으신 상태가 되었는데도 정신만 돌아오면 이렇게 축원을 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김우왕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김우왕의 이야기를 들은 숙종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김우왕이 절을 하고 일어나 돌아가려고 하는데 숙종이 뭔가를 결심한 듯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서 김우왕 정승이 퇴청하시니 병사들은 횃불을 밝히거라 라고 하는 거다. 깜짝 놀라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김우왕에게 숙종은 짐이 경 같은 신하를 만난 것도 하늘이 내리신 복이 아니겠소. 죽어서까지 자네를 축원한 노파의 정을 거절할 수 없으니 마음 변치 말고 정승으로서 백성을 위해 일해 주시오 라고 말을 남겼다.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잘못을 더 큰 마음으로 품는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김우왕의 이야기는 잘못을 더 큰 배품으로 품었을 때 하늘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까지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임의 역사 보따리 두 번째 이야기는 김우왕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